안녕하세요. 남인숙 작가예요. 오늘은 M님 사연 들어볼게요. 저는 평범한 중년 여성입니다. 제게는 가깝게 지내는 고등학교 동창들 2명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인 A는 여전히 외모에 신경 쓰고 예쁘기도 한데 항상 남자를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랄까 여자한 느낌의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모나지 않은 성격이고 같이 있으면 재밌는 게 장점인데요. 그런 면이 부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은근히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여행 가서도 커플 사이에서 여자 쪽이 받는 배려 비슷한 걸 우리에게도 당연히 요구합니다. 예를 들자면 카페의 푹신한 소파 자리, 여행 가서의 창가 침대는 무조건 A 차지입니다. 한 번은 우리끼리 맥주를 마시다가 헌팅이 들어왔는데 A가 남자들 자리로 가서 한참 이야기하고 돌아오더라고요. 우리끼리도 1년 만에 보는 건데 너무하다며 저는 화를 냈고 다른 친구는 저를 말리며 A가 육아 스트레스를 소소한 일탈로 푸는 것 같다고 우리가 마음 풀자고 했습니다. 한 번은 이 관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A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통화하다가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며 친구와 밤새 놀게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그 말에 친구 남편이 설렜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친구 남편이 A에게 노골적으로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정작 당사자인 두 친구는 별 생각이 없는데 직접 관련자가 아닌 제가 오히려 불편하고 이 모임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저는 친구 관계도 별로 없고 인간관계 폭도 좁은데 만나면 재밌는 소중한 친구를 잃게 되면 그것도 속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사연자님 포함 3명의 친구인데 A라는 친구와 다른 친구 남편 관계가 미묘한 거예요. 상황상으로 불륜 직전의 모습인 거고요. 사연자님은 가운데서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막장 드라마 상황인가 그러실 텐데요. 생각보다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그렇게 드물진 않죠. 사실 친구 남편이 어떻든 그거 자체는 손절 이유가 못 돼요. 내 친구 배우자가 이상한 사람이다. 유유상종이니까 얘랑 친구 안 할래. 이런 경우까지 거리를 두면 인간관계가 남아나질 않아요. 결국 여기서 사연자님 문제는 A라는 친구거든요. A 같은 인간 유형이 따로 있는데 이런 유형을 친구로 둘 때는요. 좀 미리 생각해 놓아야 할 게 많아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해볼게요. 이런 유형의 특징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실제 관계에서도 참고해 볼 만한 부분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성 문제가 항상 최우선순위예요. 사연의 주인공이 여성분이니까 지금부터는 그냥 여자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인생에서 남자에 관계된 게 아니면 무가치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예전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런 친구들 있었거든요. 친구들하고 중요한 선약을 잡았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근처에 왔다고 갑자기 만나자는 연락이 와요. 그러면 친구들을 버리고 그냥 남자친구한테 가는 거예요. 심지어 남자친구가 생기면 거의 연락이 안 돼요. 그러다가 헤어지면 그때 연락이 와요. 그리고 이별 때문에 슬픈 감정을 다 친구들한테 얘기하면서 친구라면 슬픔을 나눠야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이런 분들은 인생에서 최우선 가치가 남자예요. 물론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면 여러 선택 상황에서 연인이나 배우자를 최우선으로 두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우선순위를 적당히 배분하는 게 아니라 남자 말고는 다 버리는 식인 거예요. 어릴 때는 연애하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연애 한창 할 때는 남자친구가 우선이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우선순위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관계 공식도를 그려본다고 가정하면 남자 하나만 주요 관계에 있고 나머지 관계인 주변인들은 다 들러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도 소중하지만 내 남자도 중요하다. 이게 아니라 남자면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소용없다. 이런 거예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친구들한테 무례하게 대하는 걸 항의해도 대화에 진전이 없어요.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분들한테는 자기 자신도 남자와의 관계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를 위한 투자도 별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성관계만을 위해서만 에너지를 투자하니까 다른 관계에서는 굉장히 인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특징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인 친구가 못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러면 이런 분들은 역시 친구는 소용없어. 그렇게 생각하죠. 악순환인 거예요. 이성관계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여러 면에서 인색하니까 지인으로서 매력이 없고, 그러니까 이성관계에 더 집착하고, 이게 나선형으로 강화되면서 특징이 더 고착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하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그래서 인내심이 좀 많이 필요해요. 같이 있는 시간이 재밌다고 하셨는데 딱 그 정도 친구 정도로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서로가 감정이나 시간, 돈 이런 걸 좀 투자하면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그런 가까운 친구 관계는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두 번째, 항상 잠재적인 유혹자 상태예요. 사연자님이 A라는 친구분을 여자하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이게 뭘 표현하신 건지 알 것 같아요. 그냥 예쁘다 이런 거하고 좀 결이 다른 게 남성들한테 더 어필되는 꾸밈새와 태도가 따로 있어요. 이게 뭐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야하게 입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적당히 수수해야 이쪽 방향으로는 더 맞아요. 성 정체성을 강조해서 외모를 꾸미는 형태를 말하는 건데요.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남이 간섭하거나 자기 가치관을 이입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여기부터인데요. 어떤 분들은 만나는 모든 남자들한테 이성적 관심을 받아야만 직성이 풀리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모만 그렇게 가꾸는 게 아니라 태도에서도 항상 유혹을 기본 장착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유혹의 대상이 내 연인이나 배우자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 이 정도로 한정하지를 않아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건 아니건 그냥 나를 만나는 모든 이성들이 나한테 매력을 느끼고 나를 이성적으로 좋아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걸 영화 말레나에서 주인공이 당하는 일하고 같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영화 말레나에서는 지구 최고 미녀라고 해도 아무도 토를 달지 않는 배우가 나오죠. 모니카 벨루치가 그 주인공 말레나로 나오는데요. 한 번만 보면 누구나 매혹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외모 때문에 오히려 핍박당하는 여성이 등장하죠. 남자들은 말레나를 욕망의 대상으로 보면서도 그 아내 눈치 때문에 일자리를 안 줘요. 그리고 여자들은 남자들이 다 말레나한테 혼이 나가니까 말레나를 질투와 분노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예뻐서 그래서 고통받는 여자로 나와요. 이게 영화 배경이 되는 시대에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생긴 일인데요. 말레나한테 욕망을 품고 그걸 숨기지 않는 남자들하고 그냥 예뻐서 욕망이 대상이 된 여자 둘 중 누구한테 더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약자이기 때문에 굴절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런 부조리를 영화에서 그린 거거든요. 근데 항상 유혹자로 행동하고 말하면서 이런 말레나의 입장에 자아를 투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연 속 친구 A를 보면 이런 유혹자로서의 태도가 몸에 밴분이에요, 좀. 친구 남편한테 보고 싶어요 하고 말하는 거 이게 그렇게 통상적이지 않거든요. 물론 평소 관계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전에도 잘 알고 또 친분이 있어서 뭐 한번 보고 싶다, 인사로 말한 거다 이렇게 끼워 맞출 수는 있는데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으로 봐서는 그게 아닐 거예요. 이분은 저 사람이 나한테 관심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여지가 있게 말하는 게 습관인 사람인 거예요. 저 사람하고 불륜을 저지르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한테 이성적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해서 그래요. 아주 당연하게 이런 태도가 친구나 지인들 사이에서 환영받을 리가 없잖아요. 항상 모든 남자를 유혹할 준비가 돼 있는 친구, 이런 사람이 정체를 드러내면 그 집단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죠. 실제로 자기 파트너가 그 유혹에 넘어갔든 아니든 그런 태도 자체가 정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태도에는 타인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완전히 빠진 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정 무리에서 소외에 당하면 본인은 자기 자신이 말레나 입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인기가 많아서 다른 여자들이 질투하는구나. 이런 분들은 친구를 다 잃는 와중에도 나한테 이성이 욕망을 느낀다는 사실로 자존감을 채우고 있는 거죠.
만약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이렇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 안에서 자존감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자존감이 너무 낮고 불안정하면 이걸 왜곡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자존감을 밟으면서 채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서 채우기도 해요. 이런 분들은 유혹을 하고 욕망의 대상이 되면서 그걸로 자기 인정 욕구를 채우는 경우거든요. 이게 주변 사람도 힘들게 하지만요. 본인 인생도 꼬이게 만드는 습관이에요. 인정 욕구를 풀고 싶으면요. 차라리 성과에 도전해 보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예전에 어떤 분들 보면 자격증을 수십 개씩 따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릴 때는 그냥 단순하게 대단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생각뿐이었는데 그것도 자존감을 채우는 나름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걸 이젠 알겠어요. 그런 도전과 성취가 자존감을 근본적으로 키우는 방법은 아니고요.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인정 욕구를 채우면 나한테 남는 거라도 있어요. 그 기술과 경험이 다 내 안에 재산으로 쌓이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만나는 사람의 욕망을 사는 건 나한테 남는 게 없잖아요. 친구 남편이 나한테 반했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왜곡된 자기 인정 욕구가 있는데 그걸 건강한 방식으로 풀지 못하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한테 반드시 피해를 주거든요. 사연자님도 이 부분 잘 살피고 생각하셔서 거리 조절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성 문제로만 자기 효능감을 느껴요. 유혹자로서의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이걸 포기 못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서 자기 효능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크고 작은 이익이 생겨요. 왜냐면 사람들이 자기 욕망의 대상인 사람한테 자기 권한 안에서 이익을 주거든요. 이게 꼭 예전에 있었던 그 소파 승진 이런 것처럼 누구하고 모종의 관계를 맺어야만 그런 게 생기진 않아요. 해당되는 사람한테 이성적인 호감을 주는 것만으로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걸 이분들은 경험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주기적으로 자기 효능감을 느껴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게 내가 어떤 행동을 투입해서 긍정적인 아웃풋이 나올 때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 아웃풋을 내는 가장 쉬운 인풋이 이성한테 호감을 사서 얻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분들은 그 쉬운 일을 안 한다는 걸 이해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 자기 역할에 집중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로 자기 효능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챙기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세계를 좀 이해하지 못하죠. 오늘 사연을 보내신 사연자님이 사는 세상하고 사연 속 친구분이 사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좀 더 직접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저는요, 남자의 미친 애하고는 친구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는 말하거든요. 사연 속 A가 꼭 그런 사람이다 하고 100% 단언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연을 자세히 쓰셨다고 해도 그게 어떤 상황을 다 반영하지는 못하니까요. 다만 사연자님이 오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그 친구분 그리고 관계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판단에 도움이 되겠죠? 비슷한 상황을 겪으시는 쑥쑥님들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네이버 카페 어른성장학교 고민 게시판에서 받고 있어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여기서 다시 만나요. 기다릴게요.